뻔뻔하면 다 되는 줄 아나 봐요. 뻔뻔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대선 후보로 그냥 나와서 국민한테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아직 데뷔하기 전이라 지금 몸값이 제일 높아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6%밖에 안 잡혀요. 출마를 못하는 상황인데 출마를 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작살나는 상황에 출마하는 순간 정치적 리더로서 모습은 일도 없는 거죠. 영스트라다무스 보기에 한덕수 나온다? 한덕수는 반드시 나옵니다. 네. 근데 떨어진다?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요? 국민의힘이랑 단일화를 하기 전에 예. 저는 독자 출마 가능성이 있는데 대선 완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저는 보죠. 그러니까 단일화가 된다 안 된다? 저는 단일화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나오면은 거기는 표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차라리 이럴 바에는 대선 후보로 그냥 나와서 국민한테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주자 한 3명 정도가 한덕수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잖아요. 뭐 물론 한동훈 후보가 한덕수라고 표현은 안 했어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연대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되면 당무 우선권이라는 그 권한을 가지고 당을 통째로 먹게 되는데 그 권한을 누군가와 나누겠다? 연대하겠다? 단일화하겠다? 그리고 이 어려운 경선 레이스를 다 거쳤는데 한덕수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겠다?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단일화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단일화가 안 돼도 본인이 끝까지 고한다.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다음 주 뭐 30일 출마설 이런 거 나오고 예. 있는데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이게 나오더라도 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후보들이 지금 이제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만 난 단일화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4강에 오른 후보들이 그 국민의힘 지지층의 마음을 확인을 했잖아요. 한덕수 나와서 단일화 하길 바란다는 그게 상당히 높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요? 표를 얻고 보고 올라가고 봐야 다음 단계가 있는 거니까 다들 너도 나도 이제는 뭐 단일화 한다, 뭐 나중에 함께 할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누가 후보가 딱 되고 나면 저는 단일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더라도 단일화 뭐 기준, 원칙 이런 거 얘기하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그러고 그냥 후보 등록 5월 10일 날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저는 전망을 하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뻔뻔한 사람이 많은데 한덕수 총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뻔뻔하면 다 되는 줄 아나 봐요. 뻔뻔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치하기 전부터 뻔뻔했었지 않습니까? 뻔뻔하고 사악하고 흉악하고 음흉하고 아무 명분이 없기 전 때문에. 그래서 영스트라다무스가 옆에서 갑자기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일관되게 못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덕수가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 소위 당권 분점 체제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의힘에 있는 핵심적인 친윤 의원들이 한덕수란 사람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한덕수를 제외하고 당권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5월 3일 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오게 되면 모든 당무 우선권을 대선 후보가 갖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이다.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한덕수라고 하는 인물이 무소속으로 단일화를 해서 본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상처를 어떤 자기가 받지 않기 위해서 아예 출마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영스트라다무스 앞에서 감히 제가 한덕수는 출마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도 하비님, 저희 집 우편함에 예쁜 새가 와서 알을 6개 낳았습니다. 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네요. 빨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셨는데 우편함에 새가 알을 이렇게 놓고 하면 얼마나 참 그럴까요? 정말 매우 드문 경이로운 순간이죠. 우편함 그거 잘 보존하셔야 되겠는데. 와. 만삼님, 복만삼. 박영시 앵커님 정규제 한번 해주세요. 정규제를 했어요? 정규재 고문이 네. 말을 좀 길게 느리면서 그 이재명 대표 칭찬하던 게 있어요. 네, 그거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많이 악마화를 당했습니까?
광주 시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옹립시키는 거와는 다르게 대구 경북 시민들은 정치를 모르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야, 뭐 못하는 게 뭐예요? 아, 그눈 감고 들으면 정말 헷갈리는데요. 약간 이제 그런 그 어조가 있어가지고요. 네. 이번에도 그러니까 요즘에 공감을 많이 받고 계신데 그런 일침들을 주로 놓죠. 예. 스마트맨님, 저 형 개그맨인가요? 자꾸 그러시면 안 해줍니다. 김영남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아, 예, 예. 그 앞에 떡이 뭔가 궁금하시죠? 아니요. 팬카페 2주년 예. 이거 열어보고 싶은데 아,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지금 제가 열어봅시다. 뭐 오. 저는 아침에 여기 들어있는 떡 하나 먹고 들어왔어요. 언박싱을 하는 건가요 지금? 아, 지금 박싱 하나요? 어떻게 뭐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뭐 띠지가 너무 가운데 예쁘게 띠지가 아깝죠? 네, 네, 예쁘게 그래서 제가 지금 해주셔가지고 못 열어보고 저는 찢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잘 옆으로 빼내세요. 오. 네, 뺐습니다. 요렇게 이은주님이 카페지기신가요? 아니요, 카페지기님은 카페지기. 따로 계시고 따로 이은주님은 우리 늘 초창기부터 하루도 네, 빠짐없이 워낙- 오시는데 워낙 우리가 반장님으로 아, 추앙하고 있습니다. 낱개 포장으로 이렇게 6개들이 딱 예쁘게 돼 있네요. 야 세상에. 보여주세요. 야 세상에 이렇게 우와, 네. 너무 잘 돼 있네. 너무 예쁘다.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또 이렇게 뭘 또 아시네. 이런 걸 또 딱 까서 언박싱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네, 저 아까워서 안 열어보고. 저는 저도 깠습니다. 아, 이 진짜 예쁜데요? 순서가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까더라도. 아, 저는 되는 게 없어요. 김유정 의원님은 앞으로도 쭉 예, 고향같이 푸근하고 사랑방처럼 정겨운 북백 팬카페로 성장하소서. 카페 가족 이은주 올림 의원님 이렇게 늦었어요. 주셨는데요.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아니요, 이미 저는 늦었다고요. 아까워서 못 열어요. 박영 국민앵커 씨, 백운디 예. 팬카페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나 이렇게 읽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 박인채 감사합니다. 에디터님 이제 한덕수 성대모사도 좀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정말 특징이 없고요. 예. 정말 발음하기 어려운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시정연설 하는 거 제가 들으면서 봤거든요. 네. 근데 사람이 그 어떤 특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어떤 흉내내기가 어려운 그런 무색무취함을 갖고 있어서 뭐 어떤 특징이 없습니다. 예, 쉽지 않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뭐 장어 흉내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이 몸으로 흉내내는 거 해야지 이제 뭐 이거 그 양반은 보면은 머리부터 어깨까지가 두께가 똑같더만. 별명이 이제 맥스봉이라고 네. 소세지 별명이 있거나 아니면 예. 엄지 손가락 같다고 예, 엄지라바. 이렇게 있습니다. 엄지라바 이렇게 돼. 예. 그러네요. 참 고생이십니다. 목주름 생겨요. 자꾸 따라하면. 여기가 하나 더 있어. 예. 어제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 했는데요. 사실 연설 내용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 민주당 의원이랑 다른 의원들이 민주진영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대응할까 궁금했는데 뭐 역시 혼이 많이 났지요. 그래도 참 꿋꿋하게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원식 의장이 잠깐만 앉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준엄하게 한마디 했는데 또 그러니까 이제 또 뭐 권성동 의원이 앞에 나가가지고 막 의장석을 막 치면서 또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어제 장면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때입니다. 그렇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걸 구분을 못하는 자가 무슨 뭐 대선에 출마한다고. 김영남 의원님, 다음 주에 출마할 것 같죠? 아니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완전히 출마를 뭐 확정 짓는
발언, 뭐 행동 이거였죠.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출마 안 해야 못하는 상황인데 주관적으로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젊게 믿고 나오는 거 외에는 아니 오늘도 갤럽 조사가 나왔던데 대선 지지도에서 이재명 후보 38 그리고 한동훈 8 홍준표 7 그리고 한덕수 6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국힘의 다른 후보들이 이렇게 8% 7% 찍을 때 적어도 한덕수 집어넣었더니 지지율이 30% 정도 나오면 객관적인 상황상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국힘의 다른 주자들보다도 지금 적게 잡혀요. 근데 정치권은요 항상 신상 우대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상품이 항상 값을 더 높게 받아요. 그리고 데뷔하면서부터 이제 점점 구상품이 돼서 값어치가 떨어지거든요. 아직 데뷔하기 전이라 지금 몸값이 제일 높아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6%밖에 안 잡혀요. 이 객관적인 상황은 출마를 못하는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진짜 그 배우자가 어디 가서 점괘를 보고 와서 6월에 대운이 들어온다고 했는지 그거 외에는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의 행보는 뭐 출마하는 행보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점괘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김정 원장님 일단 자기가 좀 살아보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생존을 모색하려고 이게 2월 달부터 이 얘기가 나온 거니까 뭐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2월 달에는 왜냐하면 3월 달쯤에 윤석열이 파면될 거다. 파면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파면당한 정당에 있는 그 정치 세력들하고 이 정치 세력이 특정 후보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분점 체제인 겁니다. 내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당권을 장악하고 한덕수는 후보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한덕수가 내란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거기에 따른 실형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만 상황이 지금 매우 많이 변한 상황입니다. 그 최강욱 전 의원 얘기에 들어오면 옛날 뭐 비사 같은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거에 이회창 지지 모임에 나가려고 그랬다가 갑자기 그 당일날 부인이 어디서 점괘를 받는데 아니다 DJ가 된다고 하더라. 그럼 거기 안 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보면 객관적인 상황은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말씀처럼 객관적인 상황은 출마를 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작살나는 상황에 출마하는 순간 내란이 더 낙인 찍히게 되고 국민적인 비판 낙인이 명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상황을 유지한다면 그건 부인이 얘기한 주술적인 점지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력도 없고 조직도 없고 자금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지율도 전혀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본인이 계속 나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는 저는 그 전에 이 얘기를 했던 사람들의 세력군이 아직까지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덕수가 최종적인 결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김인자님께서요. 한대행은 신상이 아니고 재고떨이에 불과할 뿐이죠. 재고떨이라고 그러셨고. 꽃다지님. 자꾸 얼굴이 자라는 것 같음. 위로 아래로요? 위로 잘한다는 말씀이신가? 아래일 가능성이 높을 것 아래로? 같은데. 그 사진 혹시 있어요? 엄지에 이렇게 그 엄지 손가락에 엄지 라바라고 요즘에 예. 많이 나오는데. 아이고. 근데요, 김유정 의원님. 네. 이렇게 뭐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 나온다면 대체로 이제 능력, 실력, 또 매력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한덕수한테 매력이 뭐가 있나요? 글쎄요.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주 MBS 조사에서도 66%가 반대한다, 출마를. 오늘 갤럽도 아까 김 의원님 이제 말씀하신 거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였어요. 그 부분은, 그 파트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38 나오고
쭉 다 나머지 국민의힘을 다 더해도 10% 이상 격차가 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오늘 갤럽 조사에서도 출마 반대가 54%입니다. 그리고 1대1 그로 붙여놔도 별로 국민의힘 지금 4명의 후보들하고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붙였을 때 김문수 35, 안철수 35, 한동훈 36, 홍준표 38, 한독수 38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만고만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나중에 단일화를 해주겠습니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질적인 문제도 있고 또 본인이 무슨 명분으로 지금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어제 추경도 완전 찔끔 추경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산불 재해 그런 거하고 통상 문제 대응하는 비용인데 12조 2천억짜리 대권 노름한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거 가지고 택도 없다. 그리고 지금 장기적인 내수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서민들 너무 힘든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 그 통계에 따르면은 2023년 기준이니까 월수 100만 원이 안 되는 자영업자가 900만이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럼 2025년 4월인데 더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무슨 경제통, 뭐 해외통 해가면서 그런 모습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뭐 했냐는 말이에요.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무슨 업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둘이 짬짬이로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를. 그러니까 본인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고 내란 방조 혐의로 즉각적인 수사 대상인 사람이 지금 나와서 대권 행보 뭐 광주 가고 울산 가고 한미연합사 가고 정말 목불인견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내가 대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부추기는 세력, 그다음에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자기 권력욕에 취한 사람들이 지금 계속 옆에서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탄핵 심판 관련해 선거기일 하느라고 우리가 예측하느라고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한덕수 출마 여부를 가지고 이걸 지쳐서 못하겠고요. 다음 주에 실제로 30일 날 혹은 29일 날 국무회의 때 출마 선언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5월 3일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보고 4일 날 사퇴 시한 정해가 그 기한인데 하는 거는 너무 본인이 생각해도 양아치 같으니까 29일, 30일, 29일 날 이제 2차 경선 끝나잖아요. 그때를 기다려서 한다. 뭐 그렇게 하면 양아치처럼 안 보이나요? 그러니까 뭘 해도 너무나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배어있는 사람이 여전히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정치적 리더로서 모습은 일도 없는 거죠. 근데 박영식 에디터님, 지금 이제 한덕수 후보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오는데 당초에 이 이름이 나온 것은 국민의힘 경선에는 안 들어오고 독자 출마해서 단일화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과 한번 대항해 보겠다. 이런 계산인데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선출이 된 4명의 후보 가운데 4명 가운데 1명이 예를 들어 됐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해서 한덕수한테 내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김문수 정도면 뭐 당신 하려고 내가 됐다라고 해서 갈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김문수조차도 만약에 단일 후보로 이제 선정이 되면 실제 선출이 되면 김문수도 단일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 당권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주류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걸 범친윤이라고 부른다면 만약에 이 범친윤 의원들이 자신의 미래를 염두를 해두고 대선 후보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기 힘든 후보, 가령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실제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지방선거에서 본인들 비즈니스도 안 될 뿐더러 미래의 공천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금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수영 의원 같은 분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 들어가 있지만 한덕수를 자꾸 대망론으로 부추기는 이유가 외부에서 자꾸 어떤 구심력을 만들어서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자기의 미래를 위한 장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덕수 대망론을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덕수로 우리가 조표를 보면 한덕수 후보는 실제 선거를 이기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만약에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떤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방어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후보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단일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덕수는 대선 출마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홍준표가 되든 뭐 한동훈이 되든 혹은 김문수가 되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후보 결정되는 것과는 번외로 자신이 나와서 세력을 형성해야만 미래의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그 당위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분들 중에는 여론조사를 한덕수가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갤럽도 보면 대통령감 인식으로 보면 한덕수가 2등이에요. 이재명 다음으로 지금 꼽히고 있고요. 이미 이번 조사에 나왔던 여러 ARS 조사들은 너무 범보수 진영에서 한덕수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누가 통과되든지 간에 한덕수 후보는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스스로도 나오지 않을 거라면 이런 식으로 시정연설에 와서 사실상의 정치 행보를 하지 않겠죠. 근데 김영남 의원님, 저는 국민의힘의 그런 그 절차라든지 대선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는데 계속 한 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합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난번 윤석열 후보는 빌려온 후보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덕수 대망론을 퍼뜨리는 사람도 또 빌려서 선거를 치르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급조해서 후보 빌려와 갖고 선거는 0.73% 차이로 이겼습니다만 끝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엔 지금 최근에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말이 바뀌었어요. 예. 김문수 후보만 그동안 한덕수 총리가 출마할 경우에 단일화에 대해서 열려있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제 홍준표, 한동훈도 다 단일화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안철수도 오케이 했어요. 안철수 후보도 그랬나요? 예, 아니 그럴 가능성을 뭐 그동안에는 뭐 완전히 저기 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안타깝게도 이제 주요 후보라고는 생각이 안 돼서 뭐 그렇게 발언을 유의 있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그 홍준표 한동훈 두 사람의 발언 내용이 바뀐 거는 경선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아무래도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층 입장에서는 단이라든 뭐든 어쨌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더 열어놔야 되는 후보한테 표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마치 이제 본인이 최종 후보가 돼도 단일화를 할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5월 3일 날 최종 후보가 되면 말이 바뀔 거예요. 뭐 일단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일단 선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 그러니까 칼자루는 국힘 후보가 쥐고 있는 건데 단일화 안 하죠. 제가 그리고 이제 보기에. 하나를 확인해야 되니까 전제에 대한 확인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으로부터의 자기 범죄 행위를 대선이라는 선거 행위를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벗어날 수가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제가 볼 땐 지금 한덕수가 나온다고 한덕수가 될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그럼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수사는 진행이 되는 거죠. 전 그렇다면 한덕수는 오히려 과거에도 제가 초반에 다 확인했습니다만 본인은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소위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초기 한덕수가 그랬거든요. 한덕수 얘기는 이 정도로 합시다.